안녕하세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한 성공을 이끄는 남자 정성호입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의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큰 이슈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사태, 그리고 이란의 공격에 따라서 미국이 보복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배워라. 정말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의 이런 그 혼돈의 시기에, 아니면 버락 오바마 시기에 그 2008년 리먼 사태 이후에 그 많은 돈을 찍어내고도 미국이 다 전 세계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장사로 말하면 10배, 100배의 이익을 가져갔습니다. 후진국에 투자해서, 중진국에 투자해서, 유럽에 투자해서 정말 돈을 뿌렸거든요. 헬리콥터로 뿌렸다, 아니면 찍어냈다라고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다 미국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중남미 정말 힘듭니다. 아시아 힘듭니다. 중국이요, 지금 실물 경제 정말 힘듭니다. 왜? 미국이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한국 엊그저께, 아니면 작년, 재작년이겠죠.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엄청나게 저희 경제에 화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뭐라고 합니까? 금리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나서서 금리 올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잽을 날립니다. 아니면 정말 야, 이 멍청아, 올릴 때가 아니야 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트윗에.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배우자라는 것은 뭐냐면 협상 능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래 기술을 우리 한국의 책에 번역해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래 기술 또는 트럼프가 쓴 책에서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바로 보복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보복보다는 경제 제재, 또 미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듯이 민주주의적 껍데기를 포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동의를 요한다. 정말 멋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정말 이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 사람이 동의해주면 언제든 또 보복할 수 있어요. 훌륭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흔들리는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러시아, 어떻게 보면 우리는 4강 외교에 매달려야 되는데요. 4강 외교보다는 신남방 정책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방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4강 외교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한테 배울 것은 거래 기술, 협상의 능력, 그리고 오늘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니까. 나와서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퇴장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미국은요, 정말 서열주의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대통령 나가니까 부통령 나가고, 그 다음에 국방장관 나가시고, 그 다음에 국무성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폼페이오가 나왔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가장 자유롭다고 하는데요. 제가 미국과 20년 이상 거래하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 완벽한 서열주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 그런데 이게 줄 세우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긴급회의 한국도 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저는 거기에서 정말 트럼프에게 배우자, 이거는 거래 기술이라고
당연합니다. 민주주의를 가장한 다국적 기업의 동의, 민주적 절차죠. 이걸 어떻게 보냐면 북한도 똑같은 이슈에 직면할 겁니다. 아무리 북한도 까불어봐. 이미 선제 공격 가능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평화의 모드로 전환했었습니다. 지금 다시 또 까불지 마.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협상 능력인데요. 좀 세게 했다가 또 당근을 줬다가 채찍과 당근? 이거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독일의 재상이 당근과 채찍으로 19세기 후반을 통치했습니다. 그때 나온 말입니다. 어쩌면 모든 협상은 남한테 주지 않고 자기 것만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미국 가장 강한 군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원유 자급자족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한 군인이 저 작은 나라를 칠 수 없다. 이렇게 쉽게 칠 수 없다. 왜? 미군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미리 그 정보가 교환됐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와 남북한 합친 인구와 또 땅은 좀 더 넓고 원유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 훌륭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란 국민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고 오닉스에서 이란에 직접 수출한 적도 있고 아니면 두바이를 통해서 이란에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바이어는 경찰 출신이고 현직 경찰이었으면서 여직원을 고용하고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바이에서 만났어요. 근데 항상 얘기는 뭐냐면 그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이 아무리 제재해도 버텼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나오는 거는 정말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란 경제가 저희가 보는 거와는 틀리게 내부적으로 결속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이란 사람이 똑똑해서 벤처기업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미국을 전혀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석유 중요할 겁니다.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옆에가 이라크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이라크의 원유를 대부분 다 점유했다 하더라도 미국 본토에서 이라크까지는 멉니다. 아무리 원유에 자신감이 있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과 결부시킨다면 아니면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결부시킨다면 제가 9.11 테러를 통해서 어쩌면 CCTV 카메라 비즈니스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쪽에 나쁜 것이 한쪽엔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한다면 부동산에는 어떤 현상이 날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하는 근본이제니까요. 금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전쟁이나 기타 경제 공황이나 큰 이슈에는 금값은 올라갑니다. 북한 이슈 있으니까 당연히 금값 올라갑니다. 그러면 금 갖고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금에 투자하는 거지. 금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위가 조금 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 이슈가 계속 늘어나고 이란 이슈가 계속 커진다면 금값 올라갈 겁니다. 그럼 지금 사면 되겠느냐? 지금 사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기업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걸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어떻게 갈 것이냐. 저는 한국이 이미 북한 이슈를 덮는 것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왜? 경제 전쟁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실질 전쟁 일어날 듯한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 나면 군인이 제일 안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싸움터에 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미사일이든 포탄이 어디로 올지 안다고 합니다. 그럼 제일 힘든 사람이 노약자, 어린이, 여자라고 합니다. 시리아를 보십시오. 그게 반증하는 걸 겁니다. 어린아이는 죽고 군인들은 숨어서 싸울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부동산은 앞으로 저는 한국이 지금 이미 규제를 너무 많이 심하게 하고 북한 이슈가 있다 한들 부동산 값은 계속 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규제가 심하면 지식산업센터 같이 전혀 다른 곳에서 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일자리 창출하는 곳, 기업하는 곳에 투자해 주기를 바라고요. 기업하시는 분은 부동산 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사업과 가족을 위해서 일부는 10%가 됐던 5%가 됐던 아니면 30%가 됐던 투자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났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한테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했어요. 직감했습니다. 저 화면은 절대로 카메라로 일반인이 찍을 수 없는 화면이야. CCTV 화면이야. 딱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는 그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9.11 테러라는 아픔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사업으로 보면 저는 CCTV를 팔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영토 확장했습니다. 미국 출장 거의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번을 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늘어나는 오더를 한국에서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미국인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야, Mr. Chong, market will be bigger and bigger. Huge.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왜? 정말 마켓이 huge 합니다. 왜? 그분이 하는 건 뭐라고 제안했냐면 내가 당신한테 투자할 테니까 당신이 중국에 공장을 세워. 당신은 중국 이하 유럽을 가져가는 상관없어. 나는 미국 시장,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하니까요. 미국 시장만 해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겠다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게 2002년과 3년 사이 일입니다. 물론 저는 미리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가장 중요한 바이였기 때문에 중국 공장을 홍콩을 통해서 설립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10년 이상을 유지했는데요. 마지막에는 저한테 투자를 안 해줬어요. 20억, 그 당시에 20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최소. 저는 그때 무슨 꿈을 꿨냐면 와우, 나는 이제 재벌이 되는구나. 나는 정말 큰 나의 꿈을 펼칠 수 있구나. 왜? 중국은 제가 처음에 오파에서 시작한 것처럼 심천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장도 팍스콘 옆에 있는 심천, 롱화에서 했습니다. 왜? 비행기 타기도 쉽고 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중국 전역에 퍼뜨릴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중국말도 좀 할 줄 알았고 또 CCTV가 커질 거라는 걸 너무 많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에 여행을 하다 보면 서로 못 믿다 보니까 아니면 학살당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까 문이 여러 개예요. 그러면 들어가 보면 흑백 카메라든 카메라가 많아요. 안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감시 카메라 수요가 오히려 사회주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로를 못 믿으니까. 민주주의는 나와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의견을 표출할 수 있어요. 여론이라는 것으로. 그런데 사회주의는 독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수요가 제가 러시아에 수출했던 기억이 정말 생생한데요. 9.11 테러는 저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또 저를 지금까지 성장해 오게 한 원동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중소기업에는 그 당시에 카메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또 영어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협상을 직접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협상을 많이 배웠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유태인들이 지금 카메라 시장 아니면 보안 시장은 대부분 다 유태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을 가면
많은 회사를 사가지고 더 키웠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어마어마한 그 부를 또 이뤘습니다. 보안시장에서. 보안시장은 사업하기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하고 나면 다른 사람이 완전 경쟁으로 가기 좀 어렵습니다. 특수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또 테크니컬 서포트나 AS가 들어갑니다. 매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태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 부동산 좀 더 기울여봐. 사실 저는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언론이었습니다. 사업하면, 부동산 하면 나쁜 놈, 투기하는 놈, 아니면 돈만 하는 놈, 이런 식으로 표현되니까 어디 가서 부동산 샀다거나 집을 한 채 더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작 돈을 빌리러 가면 은행이요? 앞에서 어떤 정권이든 규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은행 가면 대출 안 해줍니다. 담보 있냐고 합니다. 지금도 오늘 가도 담보 있냐고 합니다. 왜? 속된 말로 뭔가를 붙잡고 대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하는 사람 마음으로 간다면 당연해야죠. 제가 은행을 하면 당연히 뭐라도 잡고 해줘야지 그냥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미국과 이란에서 배우는 점 하나는 트럼프에게서 배웠다. 협상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아니면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동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사업도 똑같습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규제를 더 심화하는 것보다는 경제 규제를 줄여서 실물 경제하는 기업가 분들이 정주영 회장님처럼 아니면 다른 회장님처럼 불모지에서 한국을 일으키는 기업인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K컬처나 기타 한국 문화, K컬처를 통해서 수익이 엄청납니다. 이 젊은 분들이 더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이런 분들이 부동산도 일부 투자해서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게임 규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픈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처럼 세무조사도 많아지고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세수 부족한 상황에서 지자체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중앙정부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사장 혼자 먹고 사는 회사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함께 사는 겁니다. 회사의 사장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회장님들 아니 임원들 없는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이란의 사태에서 보면 한국과 북한과 미국이겠죠. 아니면 단적으로 말한다면 미국과 북한의 문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날 겁니다. 자, 1차 케이스가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우리 싸우는 것보다 싸움 상대도 안 되죠. 어린아이가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뭡니까? 다른 나라도 동의해줘. 동의해주라는 게 아니라 협박하는 겁니다. 동의 안 하면 너들 목 조일 거야. 그리고 뭐 합니까? 경제를 일으키면 돈을 더 법니다. 저는 한국도 경제인이 기업을 하는 사람이 더 많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부동산이 더 급격하게 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규제를 떠나서 그런 규제보다는 기업이 마음대로 세계를 상대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일례로요. 저 애완 관리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국 공장 할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서류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쉽게 해줘야지. 어렵게 하면 기업인 누가 해외 투자를 다니겠습니까? 또 사업을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이란의 사태에서 배우는 것이 많습니다.
저는 협상의 능력을 키워야 지금처럼 전 세계를 넓게 볼 수 있고 안전자산으로 부동산의 일부를 투자해야 되고 또 지금 이런 사태처럼 더더욱 불안 심리 때문에 부동산 값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